2024년 6월 13일 오후 10시 18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계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일단 PPI는 예상치 하회. 일단 이거를 보고 나서 영상을 좀 만들려고 했었던 거고, 지표 하나로 좀 인플레이션이 뭐 잡혔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지표가. 그래서 CPI도 나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어제도 그래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흡수를 하는데 신흥국인 우리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이제 기업들 자체 리스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그래서 아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아무튼 지표는 좋게 나왔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 77조 원, 테슬라 주목도 올라가는 걸까? 관련주 에코프로, 에코프로마트, LNF.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560억 달러 규모의 급여 패키지 재승인안과 테슬라 법인의 텍사스 이전안이 주주투표에서 큰 차이로 통과되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사회하고 머스크는 주총에 이제 보상안 재결 투표를 붙였는데, 테슬라 법인을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계획도 투표 안건으로 올렸다고 했거든요.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CEO 자리에서 좀 목숨을 부지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테슬라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아직 이제 정규장이 시작되진 않았는데 주목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저커버그 자택 초청받은 이재용 관련주 삼성전자 YC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이재용 삼성회장이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만나서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의 자택에 초청받아서 인공지능 분야 협력 방안을 이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와도 이제 만나서 AI 인공지능 주력 사업을 논의한 걸로 보여지고, 아몬 퀄컴 경영자와는 이제 미래 반도체 시장을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는 것을 이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섹터가 둘이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주목도가 높은 거는 2차 전지 쪽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현재 봤을 때는. 그래서 2차 전지 주목도가 좀 낮아지거나 좀 그러니까 낮아지거나, 그러니까 반도체가 또 높아지거나, 그러니까 약간 좀 반비례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아서 일단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ETF도 나쁘지가 않아요. 반도체 쪽에. 그래가지고 일단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제 반도체 쪽의 주목도가 좀 높았긴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특히.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 K뱅크 증권가 올해가 적기일까? 관련주 브리지텍. 몸값 최대 8조 원 이상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K뱅크인데, 사실 이제 이달 상장 예심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IPO의 최대어로 불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사실 준비 중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낮긴 해요. 근데 지난해 이제 22년도 6월에 상장 예비 심사를 이제 거쳐가지고 9월에 통과를 하긴 했는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상장 철회가 됐죠. 카카오뱅크 꼴만 안 나면 좋은데 사실 이제 뱅크 쪽이 상장하는 거에 대한 주목도가 사실 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밸류로서 봤을 때 어떠한 밸류가 나올지가 사실 좀 가늠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크는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장품 수출 비중 처음으로 중국 제졌다. 관련주 VT 실리콘트 마녀공장 VT 스킨피아. 북미 시장에서 이제 국내 브랜드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섰다는 내용이고, 중국에서 이제 CBT 성장으로 고전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제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잠정 통계긴 한데요. 일단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선 사례이고 역시나 밸류가 아직도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단은 저번에도 어제도 그랬고 계속 이제 영상에 내에서 계속 화장품 얘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주목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제 밸류가 아직도 좀 높아요. 그래서 어, 사실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조금 호황을 맞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끝을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구간에서는 아마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긴 할 건데 일단 어쨌든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도가 높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번에도 과거 한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섹터가 지수하고 좀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섹터 자체로서 지금 보면은 약간 개별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섹터였는데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강할 때도 강하고 안 좋을 때도 살아남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주목도가 높아진 이유가 아마 지수 영향에서도 크게 어 받긴 받지만은 그래도 좀 버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HLB 그룹 지분 매입 관련주 HLB 계열 전자공시의 아침에 있었는데 HLB 그룹 임원이 HLB 사이언스 지분을 대거 매수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은 12억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매수한 주식은 이제 박영민 단장이 보유했었던 물량, 과거에 있었던 물량들이 그냥 털어낸 거죠. 그죠? 블록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용이 있었던 부분이라 이 부분으로 이제 주목도가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지금 바이오 주목도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지분 매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어쨌든 뭐 금리나 얘기가 슬슬 들려오면 HLB뿐만 아니라 바이오 주목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식품 없어서 못 판다. 관련주 삼양식품, 모양, 대상, 농심, 롯데웰프도 오리온 생필식품. 주요 식품업체들이 이제 호황을 맞고 있는 상태인데 국내외 생산 라인하고 이제 신증설 물류센터 건립 등으로 신규 투자 계획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외에서 먹히고 있는 K푸드들의 열풍들이 강하고 공급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품귀 현상마저도 빚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오픈런을 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데 뭐 분기 실적을 삼양식품에서 한번 터뜨리고 나서 엄청난 이제 사실 파급력을 내비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뿜어냈기 때문에 좀 주목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관련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코오롱 글로벌. 영일만에 대해서 이슈들이 저번부터 주목이 되고 시추에 대한 이제 내용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산유국에 대한 이제 낙관론적인 죄송합니다. 시선부터 이제 실패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 이제 비관론, 이제 그러니까 낙관론적인 것들이 있고 이제 시선으로부터 이제 실패할 수 있다는 비관론적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냥 추진을 하지 말자는 이제 불가론적인 것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것만 체크하면 돼요. 일단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을 이제 불러일으킨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테마가 형성된 것은 맞아서 일단 그에 따라서 이제 주목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섹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